중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고급 열대과일 두리안이 중국 내에서 처음으로 생산되었습니다. 남중국해의 휴양섬 하이난성에서 재배되었으며 올해 생산량은 40-50톤으로 예상됩니다. 두리안은 수입산보다 약 2.4배 비싸며 내년에는 생산량이 110-150만 톤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중국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 두리안은 한때 고급 과일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며 두리안 자유라는 표현이 재력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두리안 수입은 계속 증가하여 태국의 수출 중 96% 이상이 중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7월 중국의 승용차 소매 판매가 호조세에서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신에너지 승용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판매 부진으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되며 특히 신에너지 승용차 판매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과 당국의 소비 촉진 지원책 기대에 소비자들이 구매를 미루고 관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가구 등을 대상으로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내수 시장의 반응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WP가 중국 경기 둔화와 일자리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일용직 노동자와 청년층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베이징을 방문한 기자들은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육체 노동자들의 임금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농민공들과 청년층에서도 취업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중국 경기 회복이 기대에 못 미치고 부동산 경기와 소비가 둔화하고 있어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인해 한국과 일본 등 외국 기업이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게도 성공의 신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LG와 일본의 파나소닉 등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주요 기업들이 IRA 기회를 포착하여 미국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이 기회를 통해 미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미국의 노동자와 후방산업 업체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IRA는 녹색에너지 분야에 473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외국 기업들의 미국 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뉴욕 경제의 중심이었던 IT 기업들이 최근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인해 직원 해고와 사무공간 축소 등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메타, 스포티파이,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직원을 해고하고 사무공간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이트 기업들은 과거에는 경제적 성장과 뉴욕 경제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최근 글로벌 어려움과 경쟁에 직면하여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은 여전히 상징성과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대형 이트 기업들은 여전히 뉴욕에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7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2021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미국 경제조사단체 콘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것으로 117로 기록되어 전달보다 상승했습니다. 이는 3개월 연속 상승세이며 특히 6월에 급격한 상승을 보인 후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미국민들이 늘어났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지만 이러한 지수의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경기 침체를 더 이상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상황 지수와 기대 지수도 모두 상승했으며 특히 기대 지수는 경기 침체가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수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자들의 평균 월급은 약 34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국의 다른 도시들인 상하이, 선전, 항저우, 난징도 이어서 높은 월급을 보고하였습니다. 반면에 다른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위 4개 도시와 이선 도시 청년의 70%가 월 소득이 약 179만 원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소득이 5만 위안을 넘는 응답자는 1%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중국인 중 1,500위안 미만 구간이 가장 많았고 2,000위안 미만 소득자가 중국 전체 인구의 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연기금들이 사모펀드 등 대안자산 투자에서
2008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까지 12개월간 연기금들의 사모펀드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0.96%로 마이너스로 내려왔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2021년 3월 52.33%, 2022년 3월 24.97%와 대비되는 수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 캘퍼즈, 도 사모펀드와 부동산 투자에서 손실을 보고 있으며 미국의 연기금들은 지난 20년간 저금리 상황으로 인해 위험성이 높은 대안, 자산 투자를 늘려왔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사모투자 평가 가치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최근 새 브랜드 X를 도입하여 수입 감소, 우려로 인해 광고 가격을 인하하고 할인 제한을 시작했습니다. 이 할인은 탐색 탭에서 인기 주제와 함께 노출되는 비디오 광고를 포함합니다. 또한 광고비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광고주에 대해서는 골드 인증 마크를 박탈할 예정입니다. 트위터는 최근 수입이 크게 감소하며 현금 흐름이 여전히 적자인 상태이고 머스크의 비용 절감 조치도 여전히 회복에는 미흡하다고 합니다. 브랜드 전문가들은 새로운 브랜드 X의 도입으로 기존 브랜드 가치가 손실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브랜드 변경으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의 인텔과 스웨덴의 에릭슨이 협력하여 5세대 이동통신 5g 용 맞춤형 반도체를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텔은 자사의 최첨단 제조 기술을 이용하여 에릭슨의 5g 네트워크 장비에 맞는 칩을 생산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선두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 출시될지에 대한 세부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텔은 기술 준비가 2025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인텔은 이전에 퀄컴과의 계약으로 파운드리 사업 확장에도 주력하며 TSMC와의 경쟁에서 선두를 노립니다. 경쟁력을 잃은 인텔은 PC용 CPU 시장에서 모바일 시장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은 2030년까지 급격한 확장을 위해 전문 인력 부족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SIA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미국의 1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생성될 예정이지만 현재의 학위 취득률로는 6만 7천 개가 채워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 인텔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도 미국 내 자격 갖춘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공장 가동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 치프스 액트, 보조금을 활용한 생산시설 건설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교역과 경제 협력이 증대되면서 러시아, 교역 창구인 중국의 지린성이 올해 상반기 경제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지린성은 중국의 수출 기지인 광둥을 능가하는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인해 고성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과 러시아 간 밀착 관계로 대러시아 교역 창구 역할이 더 커졌습니다. 대러시아와의 교역으로 인해 지린성의 경제 성장이 도움을 받았으며 러시아와의 화물 교역 중개항인 블라디보스토크항을 통해 남방과의 교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린성의 대러시아 교역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이번 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장은 연준이 이후 행보에 대한 신호를 주목하고 있으며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경제는 탄탄하지만 인플레이션 지표가 일부 진정세이기 때문에 금리 올림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2006년과 유사한 상황으로 금리를 올리다가 인플레이션과 금융시장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과거 사례만을 따라가기보다는 여러 사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이 지난 10년 이상 낮은 금리로 막대한 금액을 빌려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출 비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각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연계 채무가 전체 차입금의 11%에 해당하는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부채 관련 비용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G7국가 중 하나입니다. 영국은 인플레이션 연계 채권을 처음으로 발행한 선진국 가운데 하나로 이로 인해 부채 이자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 내에서 금리 인상을 놓고 강경파, 중도파, 비둘기파로 나뉘어 의견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강경파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긴축 정책을 지지하고 중도파는 금리 인상은 계속되되 속도를 늦추는 것을 선호한다. 반면에 비둘기파는 경제 둔화 우려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견 분열이 금리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연준의 신뢰도와 투자자와의 소통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하고 있다. 미국 경제와 인플레이션 상황을 감안하여 연준은 어떤 금리 인상 정책을 취할지 결정해야 할 시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MS는 생성형 인공지능, AI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분기 4에서 6월 실적에서 구글은 시장 전망치를 웃돌며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광고 매출과 클라우드 부문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MS는 이 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넘기기는 했지만 3분기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구글은 AI 기술을 활용한 검색과 광고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MS는 AI에 대한 투자로 내년 1분기부터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으로 일부 투자자들이 배당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단기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작아지면서 배당주가 다시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주에 대한 관심으로 펀드 평가사 리퍼의 조사에서 상장지수 펀드에 큰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펀드 매니저의 절반 이상이 고배당주를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 연착륙으로 인해 배당주 투자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대형 기술주와 성장주가 상승하며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5일 기준으로 평균 1갤런당 3.636달러로 전날보다 4센트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지난해 6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며 안정세가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폭염과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의 감산 등이 영향을 주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폭염으로 정유 공장 가동이 제한되어 생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도 오펙과 오펙 플러스 사인의 감산으로 인해 부족한 공급으로 인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휘발유 가격 상승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인공지능 챗봇 챗GPT의 안드로이드 본용 앱이 미국, 인도, 방글라데시, 브라질 등 4개국에서 출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앱은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도 확대 또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에는 아이폰용 앱이 출시되었으며 이로 인해 작년 11월 출시 이후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한국 출시는 현재까지 4개국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내주의 국가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 앱은 즉각적인 답변이나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며 텍스트 및 음성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챗GPT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 사용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웹사이트 트래픽과 이용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난 25일 현지 시간 마이크로소프트, MS와 구글이 2분기 4에서 6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561억 9천만 달러, 71조 8,389억 원의 매출과 2.69달러, 3,439원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가 예상치를 웃돌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8% 증가하고 순이익은 19.9% 늘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의 매출은 27% 성장하여 지난 분기에 이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746억 달러, 95조 3,761억 원의 매출과 1.44달러, 1,841원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가 예상치를 2.4% 웃돌고 전년 대비 매출은 7% 증가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긴축 정책을 조정하고 경기 연착륙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 IMF 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며 원유 수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도 원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유 생산과 중국 경제의 상태 등 여러 요인들이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단순한 소셜미디어가 아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앱으로 전환하기 위해 X 법인을 설립하고 트위터를 합병했습니다. 트위터의 이름과 로고가 X로 변경되었으며 앞으로 몇 달 내에 금융관리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트위터는 새로운 종합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국의 위챗이나 틱톡과 같이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슈퍼 앱이 될 수 있다는 머스크의 주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트위터의 최고 경영자는 앞으로 비디오, 오디오, 메시징, 은행 및 결제 기능을 포함하여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이 로봇 청소기 업체인 아이로봇의 인수가를 15% 내려 조정했습니다. 원래 계약된 금액보다 142억 2천만 달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로봇의 주당 인수가는 61.00달러에서 51.75달러로 하락하였습니다. 아이로봇은 아직 아마존의 인수가를 완료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부채 발생을 고려하여 운영 자금으로 2억 달러를 조달할 예정입니다. 아마존은 아이로봇 인수를 규제 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인수가 인하 소식 이후 아이로봇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